국왕폐하, 왕세자와 공주 등 왕실 가족 여러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과 신사숙녀 여러분, 노르웨이는 인권과 평화의 성지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세계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위해 헌신하도록 격려하는 숭고한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오늘 내려주신 영예에 대해서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려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수많은 동지들과 국민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영광은 제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바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민주화와 남북 화해를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세계 모든 나라와 법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노벨 평화상을 저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6월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남북 화해협력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노벨위원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에 갈 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지만 오직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일념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회담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남북은 반세기 동안 분단된 가운데 3년에 걸친 전쟁을 치렀으며 휴전선의 절책을 사이에 놓고 불신과 증오로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저는 98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햇볕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북에 의한 적과 통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남에 의한 북한의 흡수 통일도 결코 기도하지 않는다. 셋째, 남북은 오로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 합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얼마가 걸리더라도 서로 안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우리의 햇볕 정책이 북한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라고 여기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관되고 성의 있는 자세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햇볕 정책에 대한 지지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예상했던 대로 참으로 힘든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민족의 안전과 화해 협력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도달해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갈 것, 또 통일은 서두르지 말고 우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 합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둘째, 종래 남북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주장한 통일의 전 단계인 일민족 이체제 이독립정부의 남북연합제에 대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형태로 접근해 왔습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통일의 제도적 접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산가족 만남에 데 대해 합의했으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이것은 원만하게 실천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4개의 협정을 체결하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30만 톤과 식량 50만 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합의해 스포츠, 문화예술, 관광의 교류 등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은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열려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남북 간의 분단 철도와 도로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양쪽의 군이 협력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한편 저는 남북관계의 개선만으로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협력을 완벽하게 성공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일본과 다른 서방 국가들과도 관계를 개선할 것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클린턴 대통령, 모리 총리 등 미일 양국의 정상에게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10월에 서울에서 열렸던 제3차 아세아 유럽 정상회의에서도 유럽의 우방 국가들에게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북미 관계와 유럽 북한 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반도 평화에 결정적인 영향과 진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왕폐하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개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독재자들에 의해서 일생에 5번에 걸쳐서 죽음을 고비를 겪어야 했습니다. 6년의 감옥살이를 했고 40년을 연금과 망명과 감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는 데는 우리 국민과 세계의 민주인사들의 성원의 힘이 컸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첫째, 저는 하느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속에 살아오고 있으며 저는 이를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저는 한국 군사정부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납치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긴급뉴스에 경악하였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원들은 저를 일본 해안에 정박 중에 있던 그들의 공작선으로 끌고 가서 전신을 결박하고 눈과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다에 던져 수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를 구원하는 비행기가 와서 저는 죽음의 찰나에서 구출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저는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서 죽음의 위협을 이겨왔습니다.
1980년 군사정권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죽음의 공포에 떨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데는 정의 필승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저의 확신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국민과 세상을 위해 정의롭게 살고 헌신한 사람은 비록 당대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승자가 되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저는 수없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승자들은 비록 당대에는 성공을 하더라도 후세의 역사에 준엄한 심판 속에서 부끄러운 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국왕폐하 4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노벨상은 영광인 동시에 무한한 책임의 시작입니다. 저는 역사상의 위대한 승자들의 가르치고 알프레드 노벨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나머지 인생을 바쳐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과 세계 모든 민주인사들의 앞으로도 더한 층의 성원과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